시작할까요? 자, 그럼 제가 먼저 회견문을 좀 읽고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덕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청주에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청주 흥덕구에 청주 흥덕구 출마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 도당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면서 청주 4석을 포함하여 충북 8석 전체를 석권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거듭해 왔으며 이제는 그 결단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고 마음으로 소통하며 정이 들었던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를 떠나 이제 경제 1번지 흥덕구를 만들기 위해 또한 독선과 오만의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난 16년 동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청주 흥덕구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주 흥덕구는 충청북도 도지사 시절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곳입니다. 9조 원에 달하는 하이닉스 11-12 라인 증설과 LG화학 유치, 옥산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5성을 바이오 메카로 만들기 위해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식약처를 비롯한 국책기관과 관련 의료 공공기관 유치 등 모든 힘을 기울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사 시절 경제 1번지 흥덕구를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이루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흥덕구가 문재인 정권 세력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15 총선을 통해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창피하고 우스운 나라꼴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흥덕 구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오만과 독선의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응징, 심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충북 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사직생의 각오로 상당의 정치 1번지와 함께 흥덕의 경제 1번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청주 4석은 물론 충북 8석의 승리에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청주의 경제 1번지 흥덕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흥덕구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우택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청주 흥덕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예비 후보자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그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뛰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상당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질문이 아니라 공관위에서 그렇게 강요를 해서 갔냐고 그래야지 밀려서 갔냐는 얘기는 좀 너무하신 거 같아요.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아니, 표현은 그래도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좀 말을 정지해서 좀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한 나흘 전쯤 갑자기 공관위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위원장 말씀이 청주 흥덕으로 출마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원하신다.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제가 상당구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날 밤에 제가 김영호 위원장하고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득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청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구를 빼고 세 군데가 그동안 16년 동안 우리 당에서 의원이 안 나온 이유는 인물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청주의 흥덕구를 비롯해서 거기 사람을 전체라고는 아직은 안 했지만 청주의 사람을 바꿔줌으로써 청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보고 거기를 한 것은 지금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의 예비 후보로서는 흥덕에서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이게 당의 분석이다. 그래서 거기를 흥덕을 전략적으로 삼고 거기에 적임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지사를 한 정우택 의원이 제일 그래도 적합하다. 이게 공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또 한 가지 말씀은 흥덕이 그 친문 세력의 텃밭인데 지금 우리가 소위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지금 일당이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 장소로서 청주 흥덕구가 충청권의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종환 의원과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을 우리 정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그걸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녁 때 통화에서 저한테 설득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바로 공천 발표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왔다.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빠져나가면서 훨씬 근데 의원님께서 상당해서 흥덕으로 넘어가시면서 흥덕은 현재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또 우리 당내 같은 당의 뭐 김양희 예비후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을 껴놔야 되잖아요. 이런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상당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다녔던 윤곽근 후보를 보면 그 정도 자질을 갖고 있으면 아마 성공할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8년 동안 상당구 어려운 곳을 제가 닦으면서 쌓은 기반이 아마 윤곽근 후보 당선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인 윤곽근 후보가 이번에 상당구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 저렇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에 대한 좀 흥덕구 얘기는
물론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 많은 땀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흥덕이 전략적으로 정해지고 전혀 진짜 그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쪽으로 공천 발표가 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또 당인이라는 것은 당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발표가 이렇게 난 이상 이것을 제가 계속 거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사표를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거는 조직으로도 선거를 치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지금 우리 흥덕군은 물론이고 청주 또 전국의 많은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승리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여건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흥덕구에서 조직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여건도 보고 봐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제가 가는 것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떤 호응도도 보셔야 될 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사 시절 그 오송이라든지 또 하이닉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섰던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물론 당에서 고를 때도 제가 거기에 인지도가 없었다면 저를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벌써부터 많은 그 전화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조직도 그동안 흩어져 있지만 정비를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그동안 송태영 후보와 김준환 후보의 두 분의 싸움이 계속 돼서 저쪽이 어부질이 받은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선정된 데에 대한 당에서 그렇게 발표한 데에 대한 반발이 있는 예비 후보자들이 저는 그 아픈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분들도 같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과 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당도 탄핵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사실 물과 기름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섞이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을 응징해야 된다는 민심에 같이 동의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저랑 같이 나누면서 또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동행하면서 화합을 이루고 또 선거에서 승리로 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승규 위원장님의 불출마도 생각을 했는데 공관위원장이 그 말렸다는 얘기도 많이 들은 의원님이 내가 불출마? 예,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그 뭐 검토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누가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의원 제가? 예. 뭐 후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서 뛰었던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는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선당 후사다. 그래서 지금 당이 이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일당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분들의 아픔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당신이 또 총대를 매는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거기가 친문 세력의 텃밭이라는데 강조를 많이 하고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청주 지역이 10년 동안 인물이 안 바뀌어서 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는 청원 선거구 뭐 새로운 얼굴이 꼭 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제가 공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관위원장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드렸습니다만은 제 의견이 뭐 꼭 반영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청주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서울도 소위 이 공천을 발표하는 걸 보면 계속 해왔던 분들이 거의 그 소위 뭐 전멸이라면 좀 이상하고 그 공천을 못 받고 거의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전략 공천 받는 경우가 좀 허다하기 때문에 아마 그 판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그 기본에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강한 의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위원님 말씀 이제 흥덕이 이제 인물이 좀 바뀌는 이런 지역으로 좀 아직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도 거의 20년 가까이 같은 후보로 계속 모였는데 네. 예, 서울은 어떻게 그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소위 교체할지 안 할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부상대로라면은 벌써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만 바꿔도 만약에 저 서원이 안 바뀌고 최현호 위원장이 그대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 사람만 바뀌어도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그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넷이 다 바꿔야지 된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약에 그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만 바뀌어도 아마 굉장한 우리 미래한국당의 그 선거에서 생기가 돌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청원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 하나 네 군데가 다 바뀌냐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다 바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 군데 중에 만약 세 군데만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바람이 크게 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서 의원님이 그 송태영 전 부당인하고 김준환 변호사하고 그 네 분에 의해서 사실상 그 한 번도 선거에 승리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저 네 분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내용에 그럼 혹시라도 그 우선 선거 임하시기 전에 내부 단속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내부 단속? 예예. 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네. 좀 그런 내용에 대해 좀 잠재울 수 있는 보관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자꾸 설득을 해야죠. 뭐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래도 반발할 겁니다. 네, 제가 그동안 반년 1년 가까이 이 그동안 땅과 노력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당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그 당의 결정이니까 바로 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의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당인의 노릇이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이 역시 제가 느끼기에도 정치는 참 비정한 거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그분들께 저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제가 승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접촉과 설득을 통해서 잘 원만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김영우 위원장이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위원님이 스스로 이제 홍덕을 결정했다고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또 이제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던 예비 후보들이 반발이 더 커진 거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김영호 위원장의 그 워딩에 대해서 뭐 사족을 붙여놨지만 위원장이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탈 입장이 있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자기의 권위를 갖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분 아니신가요? 뒤에도 보면 뭐 저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훌륭한 정치인이다 뭐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그 점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또 그 예비 후보 다시 또 하실 건가요? 코너를 아니면 흥덕에? 예. 나는 흥덕이니까. 이제 흥덕이 할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상당히 하셨다가 저 출마를 하려면 당연히 예비 후보 등록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일을
날 발표했나? 뭐 갑자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구하지도 못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사무실을 못 구해서 후보 등록을 하려면 주소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후보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이 구해지면 바로 후보 등록부터 시작을 하고 저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덕에서는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후보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저는 뭐 지금 나중에 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제가 왜 이번에 감히 이길 수 있다고 한 이틀간 고민하면서 생각한 결과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혹시 공간에서 사전 여론조사가 좀 있었나요? 그 흥덕 지역에? 저는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저기 의원님께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건가요?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된 건데 제가 뭐 공관위원장 뭐 여기 여론조사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볼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는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시 안 남아서 사실 기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뭐 커리어를 봤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지도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혹시 좀 그런 우려는 안 하시는지? 물론이죠. 당연한데 우선 제가 지사를 안 지냈다면 제가 흥덕구 명함도 못 내미겠죠. 근데 선거는 가장 기본이 인지도입니다. 인지도가 없으면 절대 찍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덕구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그 지사를 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제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를 제가 경제 1번지로 바꾸겠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또 이번에는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흥덕구에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승리에 가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은 그 공천 발표에 따라서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께 출사표를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자리니까 앞으로 또 뵈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목이 좀 안 좋아하고 말이 좀 그랬는데 의원님 뭐 중요하신 하시나서 집에 손님 와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서 오케이 응? 전화를 그래 말들이 있는데 생각이 생살만 정하고요. 정해주지 않으면